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법안들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되지만 현재 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강민재 팀장입니다. 임대차 3법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는데요.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1회에 하나여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전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계약갱신 요구권, 여기서 계약갱신 시 임대 가격의 변동이 있다면 연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하는 전월세 상한제까지 해서 이렇게 임대차 3법이 발의되었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전월세 무한 연장법 등 여러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이죠. 지난 7월 20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을 시장과 도지사가 정한다 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일반 서민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을 모두 정부가 지정해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법안이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이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 기간도 기존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인정해주는 법안도 같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소식들을 전해보면서 만약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에 나온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해당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로는 최근 임대인의 과도한 전셋값 인상 요구와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임차인이 2년마다 쫓겨나듯이 생활권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주거 안전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 증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최대 6년 보장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표준 임대료를 정한다 라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법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예외 사항인 거절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의 이기 연체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리고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이 임차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 등 이렇게 여러 거절 사유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임대인의 거절 사유, 즉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포함 최대 6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거기에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등을 갱신할 때마다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서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거기본법 17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고한 표준 임대료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시도지사가 정한 표준 임대료로 임대차 계약의 차임과 보증금을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구로 해서 전세금을 국가에서 정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 법안에서 주거기본법 17조의 2에는 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같은 날 7월 14일에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17조의 2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시도지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군구를 기준으로
용도, 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등을 고려하여 표준주택을 지정하고 그 표준주택에 대한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준 임대료의 산정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격, 해당 지역의 임대가격, 그리고 물가지수 및 대출 금리를 고려해서 산정한다고 하고요. 이번에 발의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주거기본법을 정리해보자면 임차인은 최대 6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갱신마다 보증금액 증액 사안을 본인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임대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윤호중 의원은 모든 전월세를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벌어졌을 때 조정을 위한 가드라인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발의된 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양 당사자들 간의 분쟁은 분명 가격 때문일 것이고 그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표준 임대료를 산정한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 이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둔다면 양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더욱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만약 이와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요? 물론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들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뒤따를 것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거기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면서 전세 가격은 제한하고 이와 같은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처음부터 전세금을 높게 받으려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집주인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거죠. 아니,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전세 가격이 급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의 임대주택이 거주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집주인들의 실거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그에 반면 수요는 유지되거나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법안들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되지만 현재 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수요는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원리인데 결국에는 전세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충당할 공급이 안 된다면 세입자 또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정책인 듯 싶습니다. 계속되는 규제 때문에 임대주택은 줄어들고 있죠. 투자자가 있어야 전월세와 같은 임대주택이 나오게 되는 건데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자들도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현 정부가 과연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또 어떤 규제들을 내놓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다듬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